안녕하십니까, 황현실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16일 만에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내놨습니다. 국가가 지갑을 열어서 국민의 숨통을 틔우는 것, 바로 확장 재정인데요. 전 국민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역화폐 확대, 소상공인의 장기 연체 채권 소각까지 돈이 돌고 삶이 움직이는 예산입니다. 자, 이제 국회로 공이 넘어갔습니다만 예결특위 구성조차 못한 채 상임위원장 자리 싸움만 벌이고 있습니다. 이미 22대 국회 때 여야가 합의했던 원칙이 있는데 말이죠.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정치가 국민 삶을 가로막아서는 안 될 텐데요. 하루가 급합니다. 국민의힘은 목리를 걷어들이고 민생부터 살리시기 바랍니다. 6월 19일 끝장 뉴스 시작합니다. 류혁 전 법무감찰관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정치 이슈입니다. 류혁의 내부 보고서 류혁 전 감찰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오늘 굉장히 급하게 오셨다고 네, 들었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네. 제가 뭐 지하철을 좀 착각을 해가지고요. 뭐, 그 와중에 또 취재를 또 열심히 하신 것 같았어요. 좀 저도 사실은 저 오늘 말씀드릴 거 관련해가지고 뭐 제가 전화를 했었는데 부재중 전화를 남겨놨는지 그때 딱 마침 제가 전화를 받아가지고 제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제가 제대로 체크를 못 해가지고. 그럼 취재하시다가 거꾸로 타신 거예요? 거꾸로 탄 거는 제가 실수로 탔고요. 이게 거꾸로 타고 있다는 거를 이 통화를 하는 바람에 통화가 끝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네, 대신에 그래서, 오늘 방송의 질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뭐 그 통화 내용 들은 거 이런 거 네. 위주로 해가지고 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오전에 들려온 소식 중에 중요한 소식이 있었는데 조은석 내란 특검이 지금 이제 곧 26일이 만료죠, 구속 기한. 네, 그렇습니다. 만료인 예. 김용현 전 장관을 기소를 했다고 합니다. 예.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주 신속하게 기소를 잘하신 것 같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이 기록만으로도 거기에 기소할 만한 충분한 범죄 사실이 있으면 기소를 해서 법원에서 그 범죄 사실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재차 발부해서 풀려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 지금 보면은 그 두 가지 죄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하고 증거인멸 교사 이 두 가지 죄명으로 추가 기소를 했고요. 지금까지 조사된 결과만으로 볼 때 이 두 가지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로 의율해서 기소를 하는 것이 맞겠다고 해가지고 기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죄와 관련해서는 이미 6개월의 구속 기간이 만료가 됐기 그렇죠. 때문에 추가로 기소를 해야만 이 추가 기소된 범죄 사실을 근거로 해서 저 영장을 발부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추가 기소되는 범죄 사실은 기존의 범죄 사실과는 약간 좀 내용이 달라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어떤 내용으로 지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보았나 하면 비화폰을 노상원 씨한테 줬지 않습니까? 그 비화폰을 경호처로부터 발급받는 과정에서 이 마치 공무원들에게 주는 것처럼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 비화폰을 발급받아서 민간인인 노상원 씨에게 줬다. 이게 이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라고 보아서 의율을 해서 기소를 한 것이고 증거인멸 교사는 그 내란 사건 이후에 컴퓨터라든가 관련 자료를 모두 다 없애라. 파기해라 이렇게 지시를 한 부분에 대해서 증거인멸 교사죄를 의율해서 기소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저는 너무 이게 또 화가 나는 게 예. 이렇게 특검이 기소를 할 수 있는 거였으면 지금 이 사건을 맡고 있는 내란 사건을 맡고 있는 검찰이 진즉에 추가 기소를 해서 구속 연장을 시켰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해서 김용현 측에서 이렇게 불복하면서 본인들이 계속 구속 26일까지 구속 만기를 채워서 풀려나야겠다 이런 식의 의지를 표시했을 때 즉시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특검처럼 이렇게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추가 기소를 했으면 확률은 어떻게 보세요? 연장될 확률. 그거야 뭐 지기현 부장이 여태까지도 좀 재미있는 결정을 많이 했었으니까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당연히 발부해야 됩니다. 이걸 발부하지 않는다면 지기현 부장 재판부에 대해서는 이게 뭐 공정한 재판을 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의심을 갖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될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경우에는
특검에서도 앞으로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된 특검에서도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이 19일이고 네. 7일 후에 만료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구속 연장은 가능한 상황인가요? 구속 연장이 아니라 새로 영장을 발부하는 새로 겁니다. 영장을 예, 아, 위계에 그렇죠. 의한 공집행 다른 방해와 일이라서.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서 영장을 새로 발부하는 겁니다. 아, 연장은 이제 더 이상 안 되네요. 예, 연장은 안 앞에 됩니다. 경기에 연장은 안 되기 대해서는. 때문에 새로 영장을 발부해서 6개월 동안 추가로 구속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리고- 그 시기 안에 가능한가요? 일주일 안에? 가능합니다. 그거는 저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그 재량으로 발부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일을 잡던가 해가지고 만약의 경우에 저 피고인 김용현 측의 진술을 들어봐야 된다면 추가로 기일을 잡아서라도 저 발부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사실 지기현 판사가 네, 그 네. 보석 결정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한 거잖아요. 네, 허가를 한 그렇습니다. 상태니까 혹시 그러면 그 사이에 네.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가 다시 들어가거나 뭐 이런 그렇더라도 영장을 추가로 발부를 하면 보석금을 내려든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직권으로 보석 취소해 버리면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지기현 부장이 그거는 영장을 발부할 의지만 있다면 지금 이렇게 추가 기소가 된 이상 지금 김용현 그 피고인이 풀려나는 사태는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일종의 판을 깔아준 겁니다. 네. 충분히 판을 깔아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를 다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저 지기현 부장이 잘못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의지만 있다면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기현 판사가 의지만 있다면 구속 상태는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이 되어 버린 거네요. 그렇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저 본인의 의지 문제지 법률적 장애 요인은 전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짚고 싶은 네. 게 아까도 좀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검찰이 왜 추가 기소를 하지 않았는가 네, 네.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굉장히 불순한 의도가 그 보이거든요. 부분의 경우에는 저 이미 지금 박세현 고검장 밑에서 일을 하던 네. 그 검찰 그 내란 특수팀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그 팀들이 와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조은석 그 특검 그분이 그런 거를 확인 안 하고 그냥 넘어가실 분도 아닌 것 같고 분명히 어떤 의사결정에 의해서 그렇게 좀 추가 기소가 지연되었는지 추가 기소를 머뭇거렸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좀 어떻게든 진상 확인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거 진짜 그러면은 직권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뭔가 징계라던가 내부에서 뭔가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의도적으로 예를 들어 수사팀에서 추가 기소를 합시다라고 의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박세훈 고검장은 아닐 것 같고 어디선가에서 그런 추가 기소 이거 되겠냐 이런 식의 좀 법률적인 이유를 드는 듯 싶지만 뭔가 좀 그래도 이거 추가 기소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게 어떤 형태로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란 특검 얘기로 다시 넘어가서 예. 조은석 내란 특검이 아직 특검보도 꾸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네, 물론 네. 이제 오늘 좀 빠르게 이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추가 기소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잘한 건데 네. 아직 이제 준비 기간이 많이 남긴 했지만 좀 예. 늦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말씀들이 많으세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게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내란 특검의 경우에는 검사가 60명이면 그 추가 수사 보조 인력까지 그러니까 그 수사관들까지 포함해서 최대 꾸릴 수 있는 인력은 한 250명 그 정도가 될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사실은 조은석 특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수사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특검보의 역할에 대해서 그다지 이렇게 기대지 않고도 본인께서 직접 그 수사 검사들을 일일이 지휘해가지고 수사를 하실 수 있는 역량이나 능력이 충분하신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일단 파견 검사의 그 구성에 주력하고 계신 걸로 보고 있고 이번에 언론에도 났지만 그 파견 검사 40여 명. 그리고 경찰의 그 정예 수사요원 한 30여 명을 이미 파견 요청했다는 거 아닙니까? 명단까지 정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다른 특검들에 비해서 상당히 신속하게 수사팀을 꾸려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전혀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면서도 예상치 못했던 신속한 추가 기소가 이루어진 것을 보면 앞으로도 이렇게 이 과거에 현역 시절처럼 아마 신속하게 수사가
이렇게 속전속결로 네.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김용현 측에서는 지금 이렇게 특검보도 꾸리지 않고 제대로 시작조차 안 했는데 수사 개시 후에 기소하는 게 맞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법률적인 권한이 없다. 뭐 본인들은 뭐 여태까지 주장한 것을 보면 뭐 법에 근거가 있던 없던 뭐 모든 온갖 주장을 다 해온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특검 임명 전이라던가 예를 들어 특검이 수사할 수 있는 저 11개 조항에 어긋나는 그런 것을 기소한 것이라던가 그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 조은석 특검 쪽에 그 기존의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기소했던 그 팀들이 가 있기 때문에 그런 법적 절차에 대한 그 시비는 그 단순하게 지금 일종의 당황한 거죠.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곧 26일이 되면 풀려날 수 있을 것이고 뭐 저 어떻게 보면은 저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윤석열, 김용현 투샷 찍을 수 있고 이런 그 우려스러운 상황이 예견됐는데 그런 본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불이탈을 맞고 나니까 당황해서 온갖 주장을 다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특검은 지금은 준비 기간 아니다. 우리 수사 개시한 거 맞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 예, 같아요. 그렇습니다. 준비 기간이라 하더라도 이게 지금 팀을 구성하고 그리고 나서 신속하게 그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소환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일단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놓은 것이고 어떻게 보면 잘한 겁니다. 예. 김용현 말고도 지금 이제 구속 시한이 거의 만료되는 그 주요 종사자들 내란에 네네. 대한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많아요. 뭐 여인형도 있고 이진우, 김봉식,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도 있고요. 이 사람들에 대한 추가 기소도 이어갈 것이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추가 기소가 가능한 지금 현재 이미 수사팀에서 법률 검토 중일 텐데요. 이 보고가 아마 됐을 겁니다. 이미 조특검에게 이 추가 기소가 가능한 사람 그리고 추가 기소를 한다면은 어떤 죄명으로 추가 기소를 해야 되는지 추가 기소가 불가능하다면 어떤 점에 대해서 보완 수사를 해서 추가 혐의를 입증해야 되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보고가 끝났다고 보고 지금 그 국민적인 기대나 열망은 뭐 이 사람들이 특히 뭐 주요 여인형이라던가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임무에 가담했던 뭐 충암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여론은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추가 기소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네. 해봅니다. 네. 지금 내란 특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검보 임명은 좀 더디게 흘러가고 있지만 네네. 뭐 검찰에는 일단 검사랑 경찰 예. 파견을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렇다면 수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인력이 부족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겠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특검보라는 위치가 뭐 이렇게 하나하나의 팀을 이렇게 지휘한다고 하면 예, 그 법원 출신이신 그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특검보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수도 있죠. 근데 지금 그 조은석 특검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어떻게 보면 97년 이후부터 계속 그 이전도 그렇고요. 특수검사로 자기 수사팀을 꾸려서 독자적으로 수사를 하는 것에 워낙 익숙한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이게 본인이 마지막 수사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수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